늦은 밤 불이 꺼진 방 안. 이지혁은 어두운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습니다. 휴대폰은 침대 옆 탁자 위에 무심히 던져져 있습니다. 갑자기 진동음이 울리자 그는 천천히 손을 뻗어 화면을 확인합니다. 발신자는 정보아. 지혁의 눈빛이 잠시 흔들리지만 곧 무표정하게 통화 버튼을 누릅니다. 지혁 씨 저예요. 늦은 시간에 전화해서 미안해요. 할 말 있습니까? 그날 정말 미안했어요. 결혼식 날 도망친 거 평생 갚을 수 없는 죄를 지은 것 같아요. 지혁은 말없이 창문을 바라봅니다. 어둠 속 빌딩 불빛이 깜빡입니다. 죄? 참 쉽게도 말하네요. 한 통의 문자로 우리 가족을, 내 인생을 바꿔놓고. 저도 많이 힘들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때 어쩔 수 없었어요. 첫사랑이. 그만하세요. 변명 듣고 싶지 않습니다. 잠시 정적이 흐릅니다. 두 사람의 호흡만이 전화기 너머에서 이어집니다. 그냥 사과하고 싶었어요. 지혁 씨 괜찮으세요? 잘 지내고 있죠? 지혁은 잠시 눈을 감았다 뜨며 한숨을 내쉽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지만 분노가 배어 있습니다. 잘 지내냐고요? 당신은 내 인생을 망쳐놓고 내가 잘 지내길 바라나요? 죄송해요. 지혁은 휴대폰을 꽉 쥐었다가 이내 풀며 차갑게 웃습니다. 좋습니다. 한 번만 봅시다. 오늘 밤 딱 한 번만. 지금이요? 네. 도망가지 말고 나와요. 마지막 기회 드리겠습니다. 뚝 전화를 끊는 순간 방 안의 공기는 더욱 무겁게 가라앉습니다. 지혁은 휴대폰을 탁자 위에 내려놓고 잠시 고개를 숙입니다. 손끝이 떨리고 그의 호흡은 거칠어집니다. 지혁은 조용히 외투를 집어들고 방을 나섭니다. 복도 불빛이 켜지며 그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집니다. 눈빛에는 분노와 허무 그리고 알 수 없는 결심이 서려 있습니다. 바람이 거리를 스치고 지나갑니다. 검은 모자를 눌러쓴 이지혁이 주위를 둘러보며 천천히 발걸음을 옮깁니다. 초조한 듯 현관 앞에 서 있던 정보아가 그를 발견하자 움찔 놀라며 한 걸음 물러섭니다. 정말 온 거예요. 도망가지 말라고 했지 않았습니까? 잠깐 이야기만 하고 가겠습니다. 엘리베이터 안 두 사람은 침묵합니다. 좁은 공간에 팽팽한 긴장감이 감돕니다. 지혁은 굳게 담은 입술을 깨물며 바닥만 바라보고 보아는 손끝을 꼬며 숨을 고릅니다. 넓지만 차갑게 정돈된 공간. 불빛은 은은하게 켜져 있습니다. 두 사람은 거실에 마주 앉습니다. 잠시 정적이 흐른 뒤 지혁이 먼저 입을 엽니다. 그날 이후 내 가족은 고개를 들고 다니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자존심이 꺾였고 어머니는 하루 종일 우십니다. 나는 하루하루 죽은 사람처럼 살았습니다.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저는 그때 감당할 수 없었어요. 첫사랑 소식을 듣고 흔들렸던 게 제 잘못이에요. 제 탓이에요. 당신 탓? 그 한마디로 끝납니까? 내 인생이, 내 이름이, 내 가족의 자존심이 무너졌는데? 정보아는 고개를 떨구며 눈물을 흘립니다. 그의 분노 앞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지혁은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숨을 내쉽니다. 눈빛은 여전히 차갑지만 그 안에 복잡한 감정이 뒤섞여 있습니다. 그는 소파에 몸을 기댄 채 낮게 속삭입니다. 그렇게 도망치고 이제 와서 사과? 지금이라도 책임질 수 있습니까? 제가 어떻게 하면 되죠? 보상이라도 원한다면 뭐든 드릴게요. 돈으로 될 거라 생각합니까? 그 값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정보하는 말을 잊지 못합니다.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은 듯 정적이 흐릅니다. 지혁은 흔들리는 그녀의 눈빛을 똑바로 바라보며 다가섭니다. 불과 몇 걸음 그러나 그 사이에는 깊은 절망과 분노가 뒤엉켜 있습니다. 정보하는 두려움과 후회 속에 눈을 감고 지혁은 벗어날 수 없는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결국 그녀를 끌어안습니다. 사랑은 없습니다. 그저 분노와 상처가 뒤엉킨 채 젊은 두 남녀는 돌이킬 수 없는 경계를 넘어섭니다. 지혁 씨 이거 나요. 이러지 마요. 정보아가 저항한다. 하지만 지혁은 이미 파혼에 대한 복수심에 눈이 멀어 그만 정보아와 관계를 맺는다. 지혁 씨 하지마 윽. 이내 방 안에서는 젊은 두 남녀가 흥분에 모시기는 소리를 내며 3시간 동안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마치 태양이 달과 충돌하여 생기는 온도처럼. 정보아는 이성을 되찾으려 계속 지혁을 밀치지만 이미 남자의 몸을 품었을 때 본능이 점차 그녀를 잠식하여 이내 같이 허리를 맞추게 되었습니다. 한번 허리를 흔드니 이제는 안 멈출 수 없었습니다. 아니 못 멈추었습니다. 침묵 속 불 꺼진 방 안. 그 곁에서 등을 돌린 채 흐느끼는 정보아의 어깨가 작게 떨립니다. 두 사람은 서로 등을 지고 있지만 이제는 다시 되돌릴 수 없는 운명을 함께 안게 되었습니다. 새벽이 지나고 서울 도심에는 희미한 햇살이 비칩니다. 휴대폰 진동 소리가 울리자 그는 손을 뻗어 확인합니다. 메시지는 정보아로부터 도착한 한 장의 사진과 짧은 문자였습니다. 정보아의 문자. 병원에서 확인했어요. 임신했어요. 연락할 수밖에 없었어요. 미안합니다. 이지혁은 손에서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하며 멍하니 화면을 바라봅니다. 그의 얼굴은 분노와 혼란 그리고 불가피한 책임감으로 뒤엉켜 있습니다. 잠시 후 이상철이 집 현관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얼굴에는 피곤과 걱정이 서려 있습니다. 그러나 아들의 표정을 보는 순간 눈빛이 바뀝니다.
지혁아, 너 또 무슨 짓을 한 거냐? 이지혁은 잠시 숨을 고른 뒤 문자를 보여줍니다. 이상철은 휴대폰 화면을 보고 눈이 커집니다. 그의 얼굴은 화산처럼 타오르며 목소리는 떨립니다. 이게 뭐야, 임신이라고?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아버지, 변명할 생각 없습니다. 이미 일어난 일입니다. 책임지겠습니다. 책임지겠다? 너 한 번도 생각 없이 행동만 해왔지. 우리 집안과 가족의 체면을 생각은 해봤냐? 거실의 공기는 숨조차 쉬기 힘들 정도로 무겁습니다. 이지혁의 어머니 그리고 동생 지환이 조심스레 다가오지만 이상철의 분노가 가족 모두를 압도합니다. 다 알고 계셨죠? 나 때문에 가족이 힘든 거. 하지만 이제 도망칠 수 없습니다. 받아들이고 해결할 겁니다. 해결?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이냐? 결혼도 하지 않은 여자와 임신이라니 이 집안이 뭐가 되겠다는 거냐? 지환 동생은 얼굴을 감싸며 울고 어머니는 두 손으로 눈물을 닦습니다. 지혁은 그들을 바라보며 잠시 고개를 숙입니다. 그의 눈빛에는 책임감과 후회, 그리고 불가피한 현실에 대한 결심이 서려 있습니다. 모두에게 상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직접 해결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그 순간 이상철은 자리에서 일어나 벽을 향해 주먹을 치며 분노를 폭발시킵니다. 지혁은 잠시 눈을 감았다 뜨고 굳은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봅니다. 지혁의 임신 소식을 들은 은호는 충격을 먹고 잠시 주저앉습니다. 이내 곧장 찾아가 말합니다. 선배 진짜 정보아 씨 임신시켰어요? 내가 했어. 왜 그랬어요? 갖고 싶어서, 그 여자의 돈과 회사를 갖고 싶어서. 선배가 정말 사람이에요? 제가 좋아한 선배는 거짓된 거고 이게 본 모습인가요? 그래, 내가 말했지, 나 좋아하지 말라고.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 좋은 사람을 만나라고. 내가 날 좋아하고 내 멋대로 나를 마음에 담아두니 상처는 오로지 내가 받는 거야. 이러자 은호는 지혁에게 말합니다. 이렇게까지 사람이 바닥으로 내려갈 줄 몰랐어요. 이제 진짜 내가 바보였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확임에 파혼한 정보아에게 임신시킨 지혁, 그리고 가족들의 반응, 아버지 상철과의 끝없는 갈등. 지혁을 좋아하는 은호이들은 지혁의 선택 하나로 절망에 빠진다. 다시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